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플란트 상담의 주 특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다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사실 병원마다의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종류나 수가나 모든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플란트 상담의 특성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상담 파트하고는 다르게 임플란트 상담이 가지는 주요한 특성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들 이제 병원의 임플란트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 병원 수가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같이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에 뭐가 있죠? 뭔가 상자 안에 꽃이 들어있고 익숙한 틀니가 들어있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제가 교육을 맡고 있는 치과에 방문을 했더니 데스크에 이렇게 포장이 딱 되어 있는 틀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틀니를 이쁘게 포장을 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상담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상담을 했던 환자분이신데 따님분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상담을 오셨었대요. 따님분이 너무 아버님을 생각했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았었던 상담으로 본인도 기억을 하는데 상담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했고 틀니도 모든 과정을 거의 다 진행을 해서 딜리버리만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딜리버리 날에 환자가 내원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따님분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던 중에 한 달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따님분이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따님분이 상담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틀니를 사실 가지러 못 갔다. 근데 아버님이 이 틀니를 너무 끼고 싶어 하셨어서 자기라도 이걸 꼭 찾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님분이 틀니를 찾으러 온다고 했으니 우린 늘 항상 익숙한 그 틀니통에 틀니를 담아 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 상담자는 이걸 이쁘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뭘 이렇게 이쁘게 포장까지 해놨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상담을 하셨던 두 분도 너무 잘 생각이 나고 이걸 가지러 오는 따님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임플란트라는 어떤 상담의 주제를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사진을 가장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다른 상담도 물론 중요하고 중요한 치료가 맞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 상담자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을 때의 치료를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을 전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아까 다녀가신 그 따님분은 아마 이 치과를 평생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즉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환자가 나에 대해 맞아,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좀 특별한 것 같아 라는 느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나씩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들은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늘 제가 상담에서도 이야기를 하듯 우리 치과 진료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야 늘 항상 만나는 임플란트고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을 하는 임플란트 상담이지만 환자에게 이 임플란트 상담을 받는 이 상황은 사실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일 거고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즉, 나 역시도 이 환자에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에게는 숫가만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마음속에 가지고선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늘 항상 임플란트 상담 들어갈 때마다 저긴 얼마래?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얘기에 기분 나빠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치, 해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숫가만 보이는 게 뭐 당연하겠지 라는 식으로 상담을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상담을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궁금함이 상담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가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지, 들어본 부분들이 있는지, 이전에 치료 경험들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이러한 궁금증 등을 들을 토대로 해서 환자와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환자와 상담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상담을 좀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임플란트라는 부분은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뭔진 잘 모르겠어. 근데 왠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저 상담자가 말하는 게 뭔가 맞는 말 같아. 뭔가 확신이 느껴져.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임플란트의 상담의 특성들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발치에 대한 니즈를 확실히 하는 것부터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환자의 상태가 좀 다르죠. 파노라마를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왼쪽은 치아를 거의 빼야 되는 상태이고 오른쪽도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뿌리 끝에 리전이 보이는 상태죠. 오른쪽의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이미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내가 임플란트 상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의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답은 지금 이 파노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입니다. 환자의 CC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왼쪽의 환자는 임플란트 경험이 없고 임플란트를 해본 적도 심지어 이를 빼고선도 방치한 채로 있었지만 일단 이 환자의 CC는 오른쪽 위에 치아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라는 CC로 내원을 하셨고요. 왼쪽의 환자, 오른쪽의 환자는 임플란트 경험이 있고 뭔가 치아를 빼야 된다라고 하면 빼지 않을까라고 판호를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이 환자의 CC는 잇몸이 좀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간지러운 느낌 좀 없애주세요. 라는 CC로 내원을 했습니다. 둘의 상담은 완전히 다른 상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상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원장님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라라고 하면 상담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뽑으시면 되시고요. 저희 병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이 얼마예요? 뼈 이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가지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뺀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동의가 돼야지만 비로소 임플란트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들은 간혹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데 안 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은 환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저항을 느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저항 요인을 상담자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 모두 그러면 이를 빼시는 저희도 최대한 살리고 싶은데 이건 빼는 쪽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빼야죠. 그럼 혹시 이를 뽑고 나서도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까요? 임플란트는 얼마예요? 임플란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임플란트 상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항상 그냥 우리가 빼라고 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상담을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부터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각오라는 부분은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좀 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대. 들었던 이야기와 이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죠. 우리 병원 임플란트 수가가 100만 원인데 환자가 임플란트 요새 5, 60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행인 것은 이 환자는 5, 60만 원에 대한 비용은 각오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원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임플란트 상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막연하게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요새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 환자들이 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SOI가 나왔다는데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환자가 질문을 하는데 상담자는 몰라요. 우리 BA만 쓰는데 SOI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들은 본인이 알아본 것들 또는 본인의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우리 치과에 대한 것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어떻게 마케팅이 해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장점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우리 치과에 맞게끔 환자에게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그 내용까지를 상담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환자는 기대치를 가지고 옵니다. 임플란트 환자는 우리한테야 늘 보는 임플란트 환자이지만 환자분 생각에는 본인이 굉장히 우리 치과의 VIP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원을 하세요. 그래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좀 잘 챙겨줄 것 같아. 뭔가 관리도 좀 잘 해주지 않을까? 당연히 잘 책임져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린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씁니다. 어떠한 요소들을 챙깁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다. 라는 요소들까지도 환자분께 전달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치과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임플란트 환자분들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 케어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대치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러한 기대치를 우리 병원에서 채울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상담은 쇼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교정과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을 하실 때에 우리 치과가 쇼핑의 마지막일 수도 쇼핑의 과정일 수도 쇼핑의 첫 번째 치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즉, 이 환자가 오늘 나와 만났지만 결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올 거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가능한 한 이 환자가 망설임 없이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많은 치과에서 당일 OP도 많이 진행을 하고 발치와 즉시 식립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연 식립을 하는 치과라고 하면 단순히 당일에 OP를 뭔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발치를 하면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합치에 레지나이어를 뭔가를 해준다던가 또는 진단 스캔을 한다던가 뭔가 환자가 망설이지 않고 오늘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담자가 반드시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피곤해. 그냥 그렇게 환자가 고민하게 두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내가 열심히 상담을 해줬고 우리가 충분히 잘 해줄 수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 요소들을 내가 좀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상담 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최근에 상담 교육을 딱 시작하게 된 치과가 있는데 치과가 10년 가까이 됐고 나름 병원의 규모도 굉장히 잘 이렇게 키워온 치과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임플란트 상담이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듣고 보는데 상담 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뭘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니 그냥 파노랑 CT 가지고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은 무조건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하신대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걸 환자가 납득할 만한, 환자가 이해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뼈 이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파노를 보고 CT를 보기 때문에 CT만 보고선도 너무 심각해. 이거 당장 빼야 돼. 뼈가 너무 없어. 라는 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환자는 결코 CT를 보고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이 정도의 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해놓는다라는 부분들을 환자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의 뼈 비용이 당연히 단계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러면 그냥 뼈가 조금 많아서, 뼈가 조금 있어서 라는 식의 비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환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치과 임플란트의 어떤 특별함이나 과정상의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요소들도 반드시 환자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치과가 CGF를 항상 하는 치과예요. 그러면 환자분들께도 CGF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치과가 이미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치과 중에서도 진단부터 보철까지 모든 과정을 다 디지털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과는 상담실에 굉장히 환자 눈에 바로 앉으면 바로 보이는 곳에 디지털의 전 과정이 다 보여져요. 그럼 환자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저희 구강 스캐너 쓰고 있어요. 가이드 제작해요 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과 이게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임플란트 정밀 상담에 대한 툴을 활용을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오피를 하지 않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장님께서 스캔까지 해서 정밀 분석을 하시고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보철 과정까지.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이 정밀 상담을 따로 진행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이 병원의 장점으로 생각이 돼서 환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방향성에 맞게끔 상담 툴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원장님의 스타 마케팅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요소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늘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 병원이 오랫동안 해왔고 또는 우리 병원이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식립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결과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결과치들을 실제로 수치화해서 환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것 또한 상담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임플란트 상담 툴은 임플란트 문진표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환이 오면 기본적인 문진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임플란트 문진표는 임플란트 상담을 하실 환자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문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플란트 문진표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환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어떤 정보들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임플란트 상담 경험이 있는지, 임플란트에서 뼈 이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CT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는 임플란트 할 때 구강외과 원장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치과의 장점을 일부러 여기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서도 BA나 SOI 같은 프리미엄 라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진표에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서도 혹시 BA나 SOI 같은 프리미엄 라인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들을 던져요. 그럼 환자가 이 문진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이런 게 있어?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상담 툴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자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요소들, 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임플란트 상담 툴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상담 또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상담에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발치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쇼핑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다든지 환자의 기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치 요소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주요 특성들을 하나씩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병원의 장점과 또 우리 병원 임플란트의 특성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병원만의 임플란트 상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 또 들어가야 돼, 하기 싫어 라는 생각보다는 하면 되지. 우리 병원 자랑할 거 엄청 많은데? 라는 조금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주요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사항들만을 모아서 좀 전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FAQ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